저희가 멤버십 혜택이 공개되었습니다. 갓 등급입니다. 9,900원. 하루에 330원입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토토 경기를 3조합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승무패 2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갓 등급입니다. 월 3만원, 하루에 1,000원 정도 꼴입니다. 갓 등급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며 토토를 추가 조합, 그리고 로또픽, 그리고 승무패 이변픽, 해외 축구, 해외 하키 등 해외 리그 경기들도 추가로 추천 및 조합을 해드립니다. 미라클입니다. 월 12만원이고 갓 등급과 슈퍼갓 등급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며 적중이 크게 돼서 후원해 주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작된 멤버십 구간입니다. 이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더풀 픽스터입니다. 멤버십 분들에게 공유해드리는 승무패 분석, 최종픽과 압축픽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어 조만간 1등 적중을 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번 73회차 챔스 또한 승무패 1타 강사만의 쪽집게 분석으로 저희 멤버십 분들 꼭 1등 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조합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제가 드리는 최종픽 잘 조합하셔서 꼭 1등 적중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쪽집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폴리 프랑크푸르트. 나폴리 홈에서 펼쳐지는 승무패 첫 번째 경기입니다. 세리에 A 명문팀 나폴리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중원에서의 점유율 확보와 측면을 활용한 폭넓은 공격 전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주축 미드필더인 데브라인 선수의 부상으로 패스와 경기 조율이 조금은 삐걱대고 있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호일륜 선수와 맥토미니 선수의 복귀로 공격에서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직전 코모와의 홈경기에서 유효 슈팅 8개와 빅찬스 2번을 만들어내며 매서운 공격을 하였지만 코모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며 0대0 무승부로 아쉽게 경기를 마감하였습니다. 이번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빌드업으로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며 데브라인 선수의 부재가 있지만 맥토미니 선수와 길모어 선수가 이를 충분히 커버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프랑크푸르트는 수비력 면에서는 막강한 팀이 아니며 직전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수비 약점을 제대로 보여주었기에 나폴리의 살아난 공격력을 막아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 변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돌아온 호일륜 선수의 골을 볼 확률 58,000%.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승무패 승마킹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홈에서 펼쳐지는 승무패 두 번째입니다. 직전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맛본 홈팀 리버풀은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방 공격 전개 그리고 측면을 활용한 공격 전술이 굉장히 좋은 팀이었지만 최근 계속된 선수들의 침체된 팀 분위기, 이적 선수들의 부진한 경기력 등 리버풀의 강점들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전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도 아스톤 빌라 선수들의 실수로 골을 넣으며 승리를 따냈지만 리버풀의 경기력만 봤을 때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불안정한 수비로 아스톤 빌라의 골운만 따라주었다면 경기의 승패가 달라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기력으로 현 라리가 최강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하게 되면 필패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력은 5대 리그 중에서도 원탑으로 보이며 비니시우스 선수와 은바페 선수의 경기력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 리버풀의 불안정한 수비로 막아내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경기의 변수로는 리버풀의 홈 2점, 레알 마드리드의 원정 경기력, 리버풀의 불안정한 수비, 이번 경기에서 은바페 선수의 세레모니를 볼 확률 58,000%.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승무패, 무패 마킹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AT 마드리드 위니옹. AT 마드리드에서 펼쳐지는 승무패 세 번째 경기입니다. 초반에 부진한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 홈팀 AT 마드리드는 4-4-2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미드필더에서 상대 공격을 차단하며 측면과 중앙을 활용한 역습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전술을 구사하며 특히 수비 안정성과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 또한 굉장히 매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홈에서만큼은 라리가 최강팀인 레알도 꺾으며 홈깡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원정으로 나서는 위니옹은 선수비 후 역습 전술로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AT 마드리드에게 세트피스 상황을 많이 내어주게 되어 그대로 실점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압박을 한다고 하여도 마드리드의 탈압박 능력과 측면을 활용한 역습으로 실점을 할 것으로 보여 위니옹에게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의 변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시메오네 선수의 수치다를 볼 확률 58,000%. 이러한 점을 미뤄보아 승무패 승마킹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유벤투스 스포리팅. 유벤투스 홈에서 펼쳐지는 승무패 네 번째 경기입니다. 연패의 늪에서 빠져나온 홈팀 유벤투스는 점점 경기력이 살아나며 유벤투스의 강점인 볼 점유율을 높이고 상대를 압도하며 슈팅 횟수를 높게 가져가는 공격적인 전술이 점점 살아나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비와 주축 공격수들의 공격력이 전성기의 모습을 찾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챔스 경기에서 승리가 없다는 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원정으로 나서는 스포리팅은 최근 리그 경기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챔스 경기에서 자신감 있는 경기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 역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큰 감적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축 수비수인 코탈리자 선수와 데바트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며 챔스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의 변수는 유벤투스의 공격력, 스포르팅의 수비력, 스포르팅의 원정 공격력, 이번 경기에서 블라호비치 선수의 골을 볼 확률 58,000%.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승무패, 승무마킹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토트넘 코펜하겐. 토트넘에서 펼쳐지는 승무패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직전 첼시와의 경기에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준 홈팀 토트넘은 빠른 역습과 측면 돌파, 후방에서의 빌드업 자체가 아예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홈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측면을 담당하는 쿠도스 선수와 사비 선수, 수비를 담당하는 포로 선수와 반더벤 선수 등등 모든 선수들이 공수에서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감독이 지시한 모든 전술이 실행되지 않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이번 코펜하겐과의 경기에서 나오게 되면 그대로 패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원정으로 나서는 코펜하겐은 안전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전개하는 특징을 가졌으며 특히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이 능력이 뛰어난 팀이라 불안정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에게는 킬러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펜하겐 역시 챔스 원정 경기에서는 불안정한 수비를 보이고 있으며 주전 미드필더와 주전 수비수의 부상까지 있어 혼돈의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 변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치고받을 확률 58,000%.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승무패 전체 마킹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올림피아 아인트호벤. 올림피아 홈에서 펼쳐지는 승무패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부상병동인 홈팀 올림피아 코스는 현재 전력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며 엘카비 선수의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의 강점이 지원할 수 있는 선수들의 부재로 전방에 고립되며 답답한 공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챔스 경기에서 선수들의 수비 가담이 부족해 팀 밸런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현재 미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인트호벤의 공격력을 막아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리그에서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원정팀 아인트호벤은 4경기 15골을 넣고 있으며 미드필더인 이스마일 선수와 공격 전개와 결정적인 패스, 골 결정력 또한 굉장히 날카로우며 공격수들 또한 좋은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올림피아 코스의 수비진을 위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번 경기의 변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즈마엘 선수의 킬패스를 볼 확률 58,000%.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승무패 패마킹을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보데글림트 AS 모나코. 보데글림트 홈에서 펼쳐지는 승무패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챔스 경기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홈팀 보데글림트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앙 미드필더와 윙어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짧은 패스와 빠른 역습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특히 홈에서만큼은 막강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주축 미드필더들의 부상으로 패스와 점유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북유럽 특유의 추운 날씨와 강한 바람이 원정팀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모나코 또한
주축 선수들의 부상, 주축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 부족으로 직전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많은 실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보데글림트와 같이 빠른 역습을 구사하는 팀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실점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데클린트 역시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 또한 혼돈의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의 변수는 주축 선수들의 부상, 모나코의 원정 수비력, 보데글림트의 홈 2점, 이번 경기에서 보데글림트 감독의 따봉을 볼 확률 58,000%,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승무패, 승무마킹을 추천드립니다. 이로써 1부 분석을 마칩니다. 멤버십 가입하셔서 압축픽, 이변픽, 최종픽 꼭 받으셔서 1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